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게임 캐릭터 모델링 튜토리얼 영상이고요. 3D 맥스 처음 하시는 초보자, 손맵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튜토리얼을 따라하기 위해선 3D 맥스, 바디 페인터 3D, 포토샵, 서브스턴스 페인터 모두 4가지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만들어갈 캐릭터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AI 이미지로 뽑은 캐릭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캐릭터 시트가 있는 정면, 옆면, 뒷면이 있는 이미지를 만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Max 버전은 2024고요. 먼저 이렇게 3D Max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총 4가지 화면이 있고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Alt W를 누르면 전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만들기 전에 세팅해야 될 게 필요한데요.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은 씬 언더가 이렇게 2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정을 해서 200이고요. 아마 처음 키신 분들은 이게 막 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0으로 올려주시고요. 이 씬 언더는 되돌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뷰포트에 가셔서 셀렉션 프리뷰 하이라이트에서 아웃라인이 이게 켜져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저는 보기가 불편해서 저는 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된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클릭 하시면은 피규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맵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4096, 4096하고 뷰포트 백그라운드는 2048로 해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마 512나 막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디퓨즈 맵을 적용했을 때 좀 깨져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서 세팅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 어플라이 해주시고 OK 누르시고요. F10을 누르시면은 렌더러가 아놀드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손맵 캐릭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렌더러는 필요가 없어서 스캔라인 렌더러로 설정을 해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모디파이어에 있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브젝트 타입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플레인을 선택해 줍니다. 적절한 크기로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게 처음에는 아마 랭스 사이즈가 4로 돼 있을 거예요. 11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M을 누르시면은 매터리얼 슬롯이 나오시고요. 이게 처음에는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보기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터리얼 선택하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피지컬 매터리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쓸 매터리얼은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사용할 겁니다.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맵스에서 저희가 사용할 캐릭터 시트를 드래그해서 여기 디퓨즈 컬러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오브젝트를 누르신 후에 셀렉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처음 봤던 이미지랑 다르게 비율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두 번째 모디파이에서 UVW 맵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에서요 비트맵 핏을 누르시고 예제 시트를 누르시면은 원래대로의 비율로 조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면, 옆면, 뒷면의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 지금 또 정면, 뒷면이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수정해 주시냐면요. 에디트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프리저브 UV스를 누르시고요. 3D를 하기 위해서는 점선면이거든요. 여기 점, 엣지, 면 있어요. 1번을 누르면은 버텍스고요. 2번을 누르면 엣지, 3번을 누르면 보더, 4번 폴리건, 5번은 엘리먼트입니다. 2번을 누르시고요. 가장자리 엣지를 잡으시고 X축으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여기도 가장자리 누르시고 X축으로 넣으시면은 필요한 이미지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시트를 하나 해주시고 Shift 누르고 X축을 당겨 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카피 해주시고 OK를 누르시고요. 으로 옮겨주시고 W가 무브고요. E를 선택하게 되시면 알파벳 E요. 돌릴 수 있게 됩니다. V, T를 누르면 탑뷰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90도로 돌려줄 건데 이게 지금 90도로 정확히 돌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여기 창에 보시면은 앵글 스냅 토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클릭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 앵글이 5로 돼 있는데 이거는 5도씩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로테이트를 할 때 5도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돌려주시고요. F를 누르시면은 이게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3D Max 화면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Alt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F를 누르시면은 다시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리다가 F를 눌렀는데 이걸 확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Z를 누르면은 그 오브젝트에 맞게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V를 누르시면은 스위치 뷰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V 누른 다음에 R을 누르시면 라이트 뷰고요. V 누르시고 L을 누르시면은 레프트 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누르면 백뷰고 VT를 누르면 탑뷰가 되게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미지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 F3번을 누르면은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180도로 로테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까맣게 나오는데요. 이게 면이 뒤집힌 거거든요. 면이 뒤집혔을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4번 누르시고요. 이게 폴리건이거든요. 폴리건 선택해 주시고 여기 에디트 폴리건즈에서 필립을 누르시면은 면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해 두시고요. 또 하나를 복사를 해 주시고 180도 회전을 해 주시고 Y축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X축을 다시 넣어 주시고요. 우클릭 하시고 하이드 셀렉션 하시면은 선택한 오브젝트가 숨겨지게 됩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정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거 프리저브 UV 켜져 있죠? 이 상태로 엣지를 잡으시고 다시 넣으시면은 정면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다음에 VR을 누르시면은 옆면에 이미지가 있죠? 옆면의 이미지를 센터에 맞춰 주시고요. 가장자리를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어져서 옆면에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우클릭 해주시고 언하이드 올 해주시고요. 뒷면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V를 누르시고 백뷰를 누르시면은 뒷면에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좀 꺼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뒷면의 이미지 위에 나머지 것들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엣지를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벗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 피벗 안 맞을 때는요, 세 번째 요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Effect Pivot Only 누르시고 Center to Object를 누르시면은 선택한 오브젝트 중앙에 피벗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자주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지정을 해놓고 쓰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은요. 커스터마이즈에서 하키 에디터즈를 누르시면은 하키 에디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파벳 C에 관련된 모디파이어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센터 피벗 선택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하키를 Shift 5로 해놨습니다. 어사인을 누르시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Done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F를 누르시면 정면이 나오겠죠. 얘도 피벗이 여기 있죠. Shift 5를 누르시면은 이제 정면이 향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필요한 시트를 정면, 옆면, 뒷면의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바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이미지를 따라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나머지 이미지들은 모델링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은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하이드를 해줍니다. 근데 이 하이드 하는 것도 우클릭하고 하이드 셀렉션 누르기가 너무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키 에디터에서 H를 누르시면은 H에 관련된 모든 모디파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이드 셀렉션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hift 4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해 주시고 Shift 4를 누르면은 하이드가 되고요. 정면 시트를 보고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만들 건데요. 얼굴의 형태는 피어에 가깝죠? 피어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머리 크기에 맞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고요. W를 누르시고 0.744로 되어 있는데 이걸 0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Alt X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이제 약간 반투명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트레이싱해서 모델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시트를 안 보고 그냥 혼자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모델링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최종 아웃풋을 봤을 때 원화 이미지랑 완전히 딴판인 경우도 있고요. 처음 초보자분들은 이 실루엣 잡는 게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시트 이미지가 있는 이미지로 갖다 대고 모델링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요. 피어에서를 Z축으로
90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세그먼트가 3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를 낮춰보겠습니다. 요 외곽 폴리건 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4로 낮추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고요. 뭐 5개면은 이제 면이 5개고 이런 식으로 줄이고 늘릴 수 있어요. 저희는 홈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폴리곤은 필요가 없어서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적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모델링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한 2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우클릭 해주시고 컨버트 투 에디트 폴리 누르시면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외곽 라인을 잡아주실 건데 1번을 누르시면 버텍스가 나오죠. 이걸 일일이 다 선택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면은 너무 손가락이 아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 처음 잡을 때는 폴리시프트 무브라는 걸 사용합니다. 폴리시프트 무브고요. 이것도 하키 에디터에서 P를 누르시고요. 폴리시프트 무브를 찾아주시고 단축키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A로 지정했고요. 지정을 하셨으면은 이제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리시프트 무브가 나오게 됩니다. 하얀 점이 이 폴리시프트 무브의 가장 강한 중심점이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드래그를 하시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 기능을 체크를 해주시고 얼굴 실루엣에 맞게 외곽을 짜도록 합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있는데요. 사람 머리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머리카락보다는 좀 작게 모델링을 해주시고요. 정면의 실루엣은 다 잡았으면은 옆면의 실루엣도 잡아야겠죠. 옆면의 실루엣은 아까 숨겼기 때문에 우클릭 후 Unhide All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링에 맞게 얘를 당겨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폴리시프트 무브를 켜주시고 미러를 꺼줍니다. 그리고 옆면의 실루엣에 맞게 수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와이어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와이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초심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에 큰 틀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 자잘한 거에 너무 폴리곤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폴리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냥 크게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넣어주고요. 머리카락이 있지만 사람 머리 형상을 생각을 하셔서 머리카락보다는 약간 작게 예쁘게 옆모습을 모델링 해줍니다. 이제 뒷면의 오브젝트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델링 가렸죠. 하이드 오브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얼굴을 선택해 주시고 시메트리 기능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먼저 폴리곤을 선택해 주시고 절반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델리트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반대쪽 모델링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D 맥스에는 대칭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시메트리를 검색해 주시고요. 시메트리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됩니다. 대칭은 이렇게 X축, Y축, Z축으로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X축만 이제 대칭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 그리드가 좀 거슬릴 때는 G키를 누르시면은 그리드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델링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이게 스택이 있는데요. 에디터블 폴리를 누르시고 Show and Result On Off 토글이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단축키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모델링 하면서 껐다 켰다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단축키로 지정을 했고요.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단축키를 지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다음 이걸 선택해 주시고 버텍스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t X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반투명 화면에서 원래 오브젝트로 되는데요. 지금 이 까만색은 너무 좀 거슬리니까 매터리얼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캐릭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피지컬 매터리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탠다드로 바꿔주시고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누르면은 이 매터리얼이 이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얼굴을 만들 건데요. VR을 누르시고 여기서 Alt X를 누르시고 이제 좀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각지잖아요. 저희는 이 라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엣지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엣지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커넥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요 엣지 두 개의 사이에 엣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커넥트 실루엣에 맞게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도 너무 각졌죠? 커넥트해서 좀 부드럽게 해줍니다. 버텍스를 직접 넣으셔도 되는데 하나하나 선택해서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처음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때는 폴리시프트 무브로 잡는 게 빠릅니다. 또 여기도 너무 각졌으니까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커넥트, 그 다음에 늘려서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목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을 잡아두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각졌으니까 엣지 여기 3개 선택해 주시고 커넥트 해주시고 좀 완만하게 벨링을 해주도록 합니다. 커넥트 해주시고 약간 빼주시고요. 여기서 F를 누르시면 정면이죠. 이 상태에서 아까 Show and Result On-Off 토글 있잖아요. 누르면은 이 시메트리가 켜진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Alt X를 누르시면 반투명 화면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lt X를 누르시고 이게 주황색이죠.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안쪽만 남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외곽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E 커넥트, 컨트롤 시프트 E 커넥트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만 뒤로 할게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커넥트 해줍니다. 가끔 이게 커넥트가 단축키가 안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키보드 쇼컷 오버라이드 토글 이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걸 켜야지 단축키가 먹고요. 안 키면은 이렇게 아무리 단축키를 눌러도 안 먹히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 항상 작업을 해주시고요. 외곽 라인을 어느 정도 맞췄으면은 내부 모델링을 할 건데 보시면 3D는 360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측면을 보시면은 뭔가 이상합니다. 얼굴 모델링에 맞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VR을 누르시고요. 화면을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뒤통수는 숨겨줄 겁니다. 이 폴리곤을 선택해 주시고 뒤통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Alt H를 누르면은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숨겨진 겁니다. Alt H를 누르시고요. 다시 정면을 보고 Alt X를 누르면은 반투명해진다고 했죠. 여기 이제 눈, 코, 입 위치에 맞게 모델링을 해주겠습니다. 코가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고요.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를 또 커넥트해서 점을 하나 만드시고 실루엣에 맞게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에 얘랑 커넥트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황색의 와이어 프레임에서도 작업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반쪽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요 폴리곤이랑 요 폴리곤이랑 커넥트, 요거랑 커넥트.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점과 점 사이를 잇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E를 누르시면 아까 엣지랑 엣지 사이에 커넥트가 된 것처럼요. 점과 점을 누르시고 컨트롤 시프트 E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점 사이를 연결하게 되는 엣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랑 얘를 커넥트 해주시고 눈의 위치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얘랑 커넥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다 커넥트하기가 너무 귀찮고 너무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저는 컷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컷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단축키는 Alt C일 거고요. 단축키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엣지가 생기게 되죠. 그리듯이 엣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실루엣에 맞게 엣지를 생성해 주시고요. 이걸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가끔 버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레인을 하나 꺼낼게요. 어느 정도 엣지가 있는 상태에서 컷을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면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사용할 때는 주변에 엣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컷을 너무 남발하시면은 아마 이렇게 면이 꼬이는 버그들을 많이 겪으시게 될 건데, 이거는 쓰다 보면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아, 여기엔 컷을 써도 되겠다라는 뭐 그런 판단이 쓰게 됩니다. 커넥트 해주시고 올려주시고, 얘도 얘랑 이어주시고, 여기도 커넥트 하나 해주시고요. 실루엣에 맞게 와이어 프레임을 짜도록 합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거냐면 이렇게 짜서 방사형 구조로 짤 겁니다. 잘된 모델링은 이 와이어 프레임부터 예뻐요. 그래서 항상 이 와이어 프레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연결하고, 이제 콜랩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엣지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알트 C를 누르시면은 이 엣지가 이제 병합이 되게 됩니다. 불필요한 면들은 이렇게 병합을 해주시고요. 엣지를 지우고 싶을 때는 엣지를 누르시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절대 델리트 키를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엣지를 선택해주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폴리건이 아예 없어집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눈 모양을 다 잡았고요. 얘랑 연결해주고 사각 폴리곤으로 만듭니다. 모델링은 삼각형 아니면은 사각형으로만 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시고 모델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눈 모양을 일단 잡았고요. 앞모습은 잡았으니까 다시 VR을 누르시면은 옆모습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눈이 너무 앞으로 나왔죠. R을 누르시게 되면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X축을 이렇게 당기시면은 이제 평면으로 일렬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만 X축으로 좀 돌려주시고 넣어줍니다. 실루엣에 맞게 좀 돌려주시고 넣어주시고요. 눈이 좀 파였잖아요. 나머지 엣지를 선택을 해서 다시 X축으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엣지와 엣지 사이가 연결 안 된 거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E를 눌러서 연결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X축으로 넣어주시고, 오각형이죠. 커넥트 해주시고요. 다 선택을 해주시고 R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렬이 된다고 했죠. 엣지를 선택한 후 X축으로 정렬해 주시는데, 이걸 드래그 해도 되는데요. 이거 귀찮으시면은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스케일 트랜스포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X축 여기 방향키를 우클릭하시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 주시고요.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모델링은 방사형 구조로 빠지는데, 이 방사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와이어가 이렇게 퍼져가는 형태를 방사형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모델링이 예쁘게 나와요. 항상 와이어 프레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택해 주시고 지워 주시고, 커넥트 해주시고, 요거랑 연결을 해주십니다. 얘도 이제 방사형으로 퍼져 나가야 되니까 얘랑 선택하고, 얘랑 선택하고, 요 엣지는 지워주시고요. 다 커넥트 해주시고, 얘랑 연결해 주시고,
많이 하다 보면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이게 컷 버그거든요. 다시 Alt C를 누르면은 이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마저 모델링을 해주시고요. 입술에 버텍스 추가를 해서 입술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3개를 선택해 주시고 실루엣을 만들어 줍니다. 엣지를 지워 주시고요. 얘랑 연결해 주시고 하나 생성을 해서 커넥트 해 줍니다. 이 3개 선택해 주시고 또 커넥트 해 주시고요. 입술 끝으로 방사형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살짝 안 맞네요. 해주시고요. 아까 X축 정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서 우클릭하고 X 우클릭하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얘랑 연결해 주시고 얘랑 X를 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 립도 좀 거슬리는데 선택을 해주시고 Alt H를 눌러서 하이드 하도록 합니다. 점도 알 수 없는 점들이 있는데 얘네도 Alt H를 눌러서 하이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곽 같은 경우도 와이어가 실루엣에 따라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입술 주변으로 구조를 짤 건데요. 이렇게 커넥트 해주시고 먼저 이렇게 방사용 구조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 엣지를 지우게 되면은 이제 점은 살아 있어요. 두 점을 완전히 지우고 싶을 때는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버텍스가 완벽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방사용 구조로 입술하고이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입니다. 컷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잘 하는 편인데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여기 엣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결된 경우가 있는데요. 컷이 직관적인 만큼 이거를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빗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합쳐주고 다시 지워주는 불편함이 조금 있는데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것도 아마 잘 쓰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3개 연결해 주시고 제 옆모습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Alt U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숨겼던 통수가 나오게 됩니다. 귀를 모델링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컷으로 실루엣을 따 주시고 디테치를 눌러줍니다. 대시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텍스 당기는 게 돼 있을 거예요. 스크린으로 하면은 보이는 화면에서 X축, Y축을 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자주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Alt 3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머리 윗부분은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말고 사각으로 와이어 프레임이 이렇게 이어지게 와이어를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디태치 해준 메쉬를 옆으로 꺼내주고요. 정면 실루엣에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측면 실루엣에 맞게 조정을 해주고요. 여기가 너무 들어갔죠? 빼주시고 이렇게 이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컷으로 면을 조금 늘려줍니다. 어태치 누르시면은 얘랑 합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웰드, 저는 이거 단축키 컨트롤 T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타겟 웰드는 요 버텍스를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타겟 웰드로 붙여주시고요. 반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볼 부분이 너무 파였죠? 스크린 모드로 해서 반측면 실루엣을 조금 밑에서 봤을 때 눈이 옆으로 많이 누웠죠? 했을 때도 가지 않게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쪽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축이 삐뚤빼뚤한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 목 부분 이어질 삭제를 한 모습이고요. 폴리곤을 삭제한 모습이고 부분이랑 얼굴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메쉬를 뽑을 때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Shift 누르고 Z 쪽으로 뽑으면은 메쉬가 이렇게 뽑힙니다. 근데 얘랑 지금 얘는 스무싱 그룹이 있고 얘는 스무싱 그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나오는데요. 엘리먼트로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클리어 올 한 뒤에 스무싱 그룹 1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로 이어진 메쉬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lt X에서 실루엣을 맞춰주고 여기 너무 두껍네요. 실루엣을 맞춰주시고 와이어를 예쁘게 균일한 간격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턱이랑 얼굴이랑 이어지는 라인을 모델링 정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부분에 불필요한 메쉬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엣지를 누르시고 Alt R을 누르시면 셀렉션 링의 기능에 해당되겠는데요. 이 옆에 있는 엣지들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너무 각이 져서 Ctrl Shift E를 해서 커넥트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메쉬를 잡았는데 너무 울퉁불퉁한 느낌을 좀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X축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해서 릴렉스를 조금 해줍니다. 메쉬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볼 쪽에 조금 더 폴리곤을 추가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끔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볼 실루엣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떨어지게 수정을 할 겁니다.
돌쪽 실루엣을 수정을 한 모습이고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리면서 어색한 부분들을 스크린 모드로 해서 버텍스를 당겨가면서 수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너무 움푹 들어갔죠?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메쉬를 정리할 때 에디터블 폴리에서 여기 페인트 디포메이션에 릴렉스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알트 시프트를 누르면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폴리 시프트와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부분을 좀 균등하게 할 때 자주 씁니다. G브러쉬로 따지면 스무스 브러쉬랑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인트 디포메이션에서 푸시폴이라고 있습니다. 이 누르시게 되면은 메쉬가 로컬 방향축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거는 G브러쉬로 치면은 인플렛과 같은 기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Alt Shift를 누르면은 강도 조절이 되고 컨트롤 Shift를 누르면은 크기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강도가 세게 들어갔죠. 스트렝스를 0.5 정도? 계속해서 수정하고 버텍스 당기고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루엣이 나오게 됩니다. 턱도 너무 각졌죠? 컨트롤 R을 누르고 커넥트 플로우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메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너무 각졌잖아요. 여기서 완화를 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를 해놨고요. 커넥트 플로우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축키를 찾으셔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커넥트인데 각진 곳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커넥트입니다. 엣지 하나 추가해가지고 좀 완화를 해줄게요. 엣지를 추가해서 완화를 해준 모습이고요. 예쁘지가 않으니까 릴렉스를 해서 계속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엣지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를 해서 부드러운 얼굴형이 될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예쁘게 수정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하나 추가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VK를 눌러서 Z 누르고 화면도 와이어프레임이 나오게끔 수정을 해줍니다. 앞면에 비해 뒷면이 많이 좀 모자른데 마찬가지로 아까 정렬하는 것처럼 여기도 Y축을 클릭하면은 가로로 예쁘게 정렬이 되죠. 움푹 패인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얘도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좀 더 와이어가 예쁘겠네요. 여기가 평평해야지 매핑이 좀 예쁘게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쪽으로 빼줄게요. 이어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귀 실루엣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귀를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Y축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뒤에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클론 투 엘리먼트로 한 뒤에 면을 뒤집은 다음에 Z축으로 살짝 회전 후 살짝 빼요. 적당히 맞춰주시고 타겟 웰드로 귀를 붙여줍니다. 귀 뒷부분 같은 경우에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올 하고 1 말고 2로 지정을 해줍니다. 타겟 웰드로 붙여주시고요. 귀 뒷부분을 뺀 다음에 얘는 와이어가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선택한 오브젝트 외에 하이드 언셀렉트를 하면은 선택한 오브젝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숨겨지게 됩니다. 타겟 웰드 해주시고 컷으로 연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와이어 정리하면서 모델링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언더로 돌리시고요. 여기가 K를 눌러서 부분도 Shift R을 눌러서 아까 지정한 릴렉스로 메쉬를 또 너무 각이 졌죠? 이렇게 좀 이렇게 또 각이 졌으니까 이렇게 옆통 실루엣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여기도 와이어가 한 줄 더 가 있는 게 좋겠네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와이어를 한 줄 더 갑니다. 불필요한 와이어는 콜랩스를 해 여기도 한 줄 더 가는 게 낫겠네요. 얼굴은 아무래도 좀 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도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걸립니다.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실루엣 잡는데 금방 잡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 옆부분이 너무 들어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리가 약간 너무 네모내진 것 같죠? 엣지를 하나 추가하죠. 추가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모습이 방사형으로 예쁘게 빠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엣지를 추가해주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어느 정도 실루엣이 나왔죠? 가운데가 좀 우글우글한데 택해 주시고 X축 0축으로 맞춰 주시고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X를 정리해 줍니다. 옆모습을 확인해 주시고요. 실루엣대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너무 각이 진 부분은 컷으로 엣지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 얘랑 또 잘 이어줘야 되겠죠?
탑뷰에서 또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뭔가 머리 모양이 이상하죠? 좀 더 동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다각도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이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이죠? 옆으로 살짝 빼줍니다. 여기서 유즈 소프트 셀렉션을 누르시면은 팔로프가 20m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줄이고요. 한 3.4 정도로 했는데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부드럽게요. 실루엣을 맞춰준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봤을 때 지금 와이어가 좀 엉성하죠? 3D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계속 정리를 필요합니다. 한 방에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다각도로 확인을 하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엣지가 추가돼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꽉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좀 이상이 있죠? 이렇게 완만하게 와이어를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모델링이 잘 나와야지 매핑도 예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사실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많이 지루하고 손가락도 아픈 부분인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실력도 늘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기 싫다고 막 바로 지브러쉬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모델링 하면은 폴로지 할 땐 또 유리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로폴 와이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입을 좀 전체적으로 실루엣 위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너무 푹 꺼졌죠? 와이어를 하나 추가할까요? 만만하게. 도 너무 나왔네요. 좀 집어넣어주세요. 부분이 좀 거슬리면 Alt H를 눌러서 숨겨주세요. 숨겨주시고 뒷부분을 좀 예쁘게 하도록 합니다. 배워주는 게 좋겠네요. 하게 만들어주시고 VK를 눌러서 뒷부분을 확인합니다. 완성입니다. 링크 나오네요. 확인해주세요. 귀 실루엣 맞추시고 옆부분도 확인을 해줍니다. 네, 어느 정도 나왔죠?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아무래도 매핑이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모델링 상태에서 매핑을 입히려면 UV를 펴야 되는데 UV는 뭐냐면요, 로폴 모델링 한 거를 색칠을 하기 위해 펴주는 단계입니다. 매핑을 하면서도 계속 수정을 할 거예요.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수정을 한 모습입니다.
자,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 이미지를 여기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입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가운데 축을 X축으로 다시 정렬을 해주시고 0축으로 바꾼 다음에 몽키 스패너 모양 누르시고요. 리셋 엑스폼을 해주시고 컨버트 투 에디트 폴리 해주신 다음에 UV 언랩을 찾습니다. UV 언랩. 이 자주 쓰는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피규어 모디파이어 셋에서 자주 쓰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 두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버튼이 없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쇼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주 쓰는 모디파이어 버튼이 나오고요. 컨피규어 모디파이어 셋에서 토탈 버튼 저는 20개로 해놨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낮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버튼을 숫자를 눌러주시고 자주 쓰는 모디파이어는 이쪽에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언랩까지 얘기했죠? 저 언랩 UV도 저는 단축키로 써요. 그래서 Shift U로 했고요. 오픈 UV 에디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에 언랩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예제 샘플로 썼던 캐릭터 시트를 여기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이거 JPG를 누르면은 그 시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플랜 누르시고요. 뷰 어사인 보는 뷰 방향에 맞춰서 언랩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R을 누르시면은 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R 누르고 Shift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뭐 위쪽이면 이렇게 늘리고 가로로 늘리려면 이렇게 하면은 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모델링을 여기에 대강 맞춰봅니다. 모델링이 실루엣에 맞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맞는 모습이고요. 해가 맞네요. 뷰를 좀 늘려서 시트 이미지와 맞게 해줍니다. 살짝 내려서 맞추고요. 컬랩스 2 합니다. 시메트리를 해주시면은 맵이 좀 들어간 상태의 모델링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루엣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조정이 잘 됐고요. 탑뷰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모델링이 잘 됐네요. 이 상태에서 버텍스를 당기면 매핑이 같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프리저브 UV를 키시면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핑에 맞게 와이어를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F4번을 누르면은 와이어 프레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고요. 너무 와이어가 작네요. 를 해주시고 아랫부분도 예쁘게끔 나오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와이어가 좀 예쁜 게 좋은 모델링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좀 더 예쁘겠네요. 레프트 뷰에서도 프레임이 예쁘게 나오게끔 수정을 네, 이렇게 해서 얼굴 모델링은 얼추 다 됐고요. 어느 각도에 봐도 볼살이 난 얼굴 실루엣이 괜찮죠? 그럼 여기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